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와 미 전국 3개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를 염려합니다. 주말에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행진과 반대 시위의 최고 쟁점은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여성이 숨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를 입에 올리지 않고 모든 측의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2번 말했습니다. 제약회사 멀크의 CEO는 대통령의 반응에 반발하면서 대통령 자문위원 자리를 버렸고 대통령은 그를 조롱합니다. 미국인이 미국 언론보다 더 많이 믿는다는 가디언은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반응이 미국의 영혼이라면 미국은 아마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인지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협상한다는 기존 입장의 확인입니다. 북한 핵 이슈의 현재 상태는 미국의 군사 옵션은 외교적 해결이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구소련제 엔진을 사갔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K-팝 평화 콘서트를 미국에서도 전합니다. 이베이 창업자가 하와이주에 낙농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주민과 다른 업계의 반발과 소송을 이겨야 합니다. 98세 할머니가 94세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데이트하는 게 피곤하다면서 청혼을 했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미국의 이슈는 역시 앞으로도 인종 문제가 되겠죠. 모든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폭력 사태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심지어는 돈 버는 게 목적인 웹 호스팅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 고데디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 데일리 스토머라는 신나치 웹사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호스팅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미국인 제조위원회 대통령 산하 단체 자문위원회에 속했던 가장 큰 제약회사이기도 하고 멀크의 제약회사 CEO인 케네스 프레이지어 씨도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금방 트윗을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트윗하지 않고 지금 멀크사의 CEO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직도 버렸으니까 앞으로 바가지 요금, 약 요금 연구할 시간이 더 늘었겠네요.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주 샤르테빌에서 토요일부터 시작된 백인 우월주의자의 시위, 또 그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요즘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그런 남부 연합기를 계속 주정부 청사에 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때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앞장서서 싸웠던 장군의 동상 같은 것을 이제는 철거할 시점이다 해서 버지니아주에서는 장군의 로버트리라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백인 우월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시위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 사이에 버지니아 주민도 아니고 오하이오주에서 자동차로 어머니에게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행진에 갑니다 해서 어머니가 조심해라 했고, 그런 20살의 대학생이죠. 가서 자동차로 프랑스의 니스라든가 많은 런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일어난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도 분명히 국내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로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돌진해서 32살
도발 행진을 하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범인에 대해서는 오늘 보석금도 요청하지 않고 관선 변호사로 한다고 발표를 했던데요. 이달 말에 아마 법원에 등장을 할 겁니다. 나치를 굉장히 신봉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치를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신봉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생님 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로 사람을 숨지게까지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같은 폭력 사태가 미국에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도 아니며 수십 년 된 아주 오래된 것이고, 이 같은 폭력 사태는 on many sides의 책임이 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시위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하는 여성을 숨지게 했는데 on many sides라고 두 번이나 대통령이 말해버렸습니다. 네, 대통령 얘기가 나와줘야지 되는데.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is egregious display of hatred, bigotry, and violence on many sides. On many sides. It's been going on for a long 네, time. many sides라고 두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최근까지 그 직책에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민권법 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는 하겠지만, 대통령이 모든 many sides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게 백인 우월주의자도 포함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또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한다고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6천 명 이상이 모인 시위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 KKK단, 신나치는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물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드러즈 리포트 같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시위대가 백인 우월주의자 시위대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백인 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막으려고 했다. 이런 것을 이제 맨 앞에 헤드라인으로 올려 놓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이 잘못 대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샤롯테빌 사건이 일어난 버지니아주예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나간 스카라무치 공보국 국장 전, 그리고 마이크 펜스 지금 부통령이 남미에 가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 이 부통령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신나치 KKK를 비난하는 말을 했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시애틀 또 버지니아의 리치몬트 이런 많은 곳에서 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백인 우월주의자가 웬 말이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행진이죠 했습니다. 켄터키 시장도 남부연합 상징을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볼티모어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철거가 아니라 아예 파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대통령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모든 사이드라는 것은 연방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보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인 우월주의자, KKK, 신나치, 극단적인 그룹 모두를 비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 대통령이 트윗을 다시 할 만한데 이런 이유로 대통령 자문위원단에서 나 빠져나가겠다, 그야말로 퀴트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멀크사의 CEO는 조롱하면서도 다시 어떠한 지금 트윗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이제 17일 동안의 휴가를 끝내고
그리고 백악관으로 오늘 돌아가니까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그 정제된 뭐 첫 번째에 여러분들께서 잠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 연설문도 적은 것을 읽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저 그 갑자기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백악관에 가면은 조금 더 첫 번째 했었던 것보다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그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분명하게 백인 우월주의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는 사실은 미국 안보다는 미국 바깥에서의 지적하는 것이 더 냉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지적하는 미국의 그 신문의 사설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엄청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사설은 영국의 미국 사람들이 뭐 존중도 하고 또 영국도 사실은 모든 그 부 같은 것을 백인들이 갖고 있고 영국도 백인 우월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국가에 속하는 거죠. 그 영국에서 오늘 트럼프와 인종차별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뭐 미국에 관한 역사도 나오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뭐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윤리적인 실패 이제 이런 그 작은 제목을 붙이고 맨 앞에 시작을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던 기고문을 인용을 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공화당이죠. 역시 연설문 작성자가 이번 주말에 워싱턴 포스트의 마이클 걸슨 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먼저 말합니다. 충격적인 순간 국민 앞에 그 대통령으로서 그 말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충격적인 순간에 뭔가를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해야지 되는 게 어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우선 의무다. 이게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가 한 얘기예요. 우주선이 폭발한 것,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한 것, 허리케인이 도시를 다 덮쳐버린 부시 대통령이 다 겪은 일이잖아요. 어떤 때는 잘 대처했고 어떤 때는 베버리힐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늑장 대응은 안 했을 텐데 하고 비난을 받고 나중에 수습하고 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말하는 것은 국가의 영혼을 표현하는 거다. 국가의 영혼을 비상시에 표현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미국의 영혼이었다면 미국은 아마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디언의 사설이에요. 원래의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백인 우월주의 기반에서 세워졌습니다. 1787년 미국의 헌법은 흑인 노예를 백인 그 한 명의 5분의 3으로 계산을 했고 인디언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지 않고 국가의 재산으로 소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가디언이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흑인 노예를 백인 그 사람의 5분의 3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각 그 주별로 이렇게 모든 인구로 선거를 투표를 하면은 흑인들이 너무나 부당함을 갖게 된다 해서 나중에 선거인단은 원래 목적은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가디언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도 오랜 동안 그런 그 분리 정책, 흑백 분리 정책을 거의 100년 동안 써왔고 192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미국의 인종 차별주의를 나치 독일의 모델로 해서 배워갔습니다.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 천천히 불완전하게 의미 있는 인종평등이 미국에서 추구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차별주의가 정말 뿌리가 깊어서 완강하고 집요한 그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번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사태는 완전히 쉽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은 동등권, 평등권을 법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무슨 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신나치주의나 백인 우월주의를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굉장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항상 비난을 해왔습니다. 단 한 명,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빼고서 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광신적인 백인 우월자들의 시위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그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도 팽팽하게 있었다는 것도 이게 미국에서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과 유대인을 미워하고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와 땅, 총을 가질 권리를 주장합니다. 히틀러를 존경하고 나치 거수경례를 합니다. 노예 지지를 정말 그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장군이요 로버트 리 장군 이런 그 동상을 없애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테러리즘이라고 했지만 베를린, 런던, 니스에서 일어나는 다 테러리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형태입니다. 버지니아주 샤로테빌 백인 우월주의자 시위에 대한 미국 대통령 토요일에 첫 번째 반응에서 인종차별주의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그 말할 중요한 의무를 다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평범하고 윤리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린 발언이었습니다. 폭력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매니사이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같은 것은 부시 대통령 아래서는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스 텍사스주,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진보가 전혀 아닙니다. 다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미치 매코넬조차도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도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빠뜨린 게 실수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는 분노한 백인이 많이 지지해서 이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감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미국인들이라면 이번에 이렇게 부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그 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는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현대 미국은 참 그 낙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영국의 가디안의 사설입니다. 개인들로서는 그 어느 정도는 그 가디안이 지적한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 땅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었던 그리고 노예제가 기반이 돼서 모든 일들이 돌아갔었던 뭐 농업이라든가 등등이요. 그런 주에서 살고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증조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개인으로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마구 100% 비난을 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은 꼭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만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이 세계 전쟁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그 전후 여러 가지 그 산업 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됐잖아요. 영국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영국이 백인들이 모든 그런 그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부러워했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나도 경제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70년대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뭐 영국보다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심해지면서 백인들이 점점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백인들이 그 불안한 그 감정을 그렇게 원인을 특별하게 제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 자신들의 위에 있는 백인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종, 법적으로 힘없는 이런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그 경제적인 이런 그 중산층을 살려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도 참 애매하게 됐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우리를 유대인이 대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구호를 외쳤잖아요. 우리는 또 유대인도 아니고 사위도 유대인이죠. 딸도 또 유대인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죠. 그래서 사위는 예민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딸은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같은 일은 안 된다고 트윗을 하더군요. 대통령 이제 무슨 말 할지 기다려집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공동 기고문을 쓰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8년이었지만 그 전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북한 핵에 관해서 기고문을 쓴 것인데 좀 전해드리겠고, 결국은 왜 그렇게 북한에 장족할 만한 발전,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있었나, 이게 문제가 구소련으로 간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공동기고문은 내용이 제법 긴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오늘의 미국을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린 저로서는 뉴스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약간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기조 같은 것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과 동맹국 세 개는 힘을 합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한 평화적인 압박을 북한에 하겠으며,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고 남북 통일을 재촉할 길도 찾지 않습니다. 또 오랜 동안 그야말로 고통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거기에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고 중국의 역할도 기대한다면서 외교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의 동맹도 강하고, 사드 배치 문제, 합동 군사 훈련 문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국이 사드 배치 등에 반대를 하지만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라고 하죠.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도 유엔 결의안을 더 철저하게 이행한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미국은 평양과 기꺼이 협상할 겁니다. 이 말이 핵심인 거죠. 다만 북한이 오랜 동안 협상을 폐기한 기록이 있고 국제조약을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깊이 외교 군사 옵션을 연구할 것이고 각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추구할 겁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용으로 군사 준비는 하죠. 우리 시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외교적으로 다 해보고 하는 옵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방어용 군사 옵션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방어용 군사 옵션 가운데 맨 마지막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모든 북한으로부터의 가능한 공격을 막을 것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제 선택권은 북한에 준다. 평화 번영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지금처럼 고립된 국제사회에서의 일을 유지를 현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다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게 새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방장관은 군사력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군사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국방부라는 것은 항상 군사력을 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군인들 숫자로나 아니면 첨단 무기나 만들었으면 사용하고 싶고, 그게 파워잖아요. 국무부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국방부와 상충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국무부와 민간과 국방부의 말을 들으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이처럼 전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장관이 함께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고문을 쓴 게 저로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인용을 할 것 같은데요. 탄도탄 미사일 성공이 예상치 못하게 빨리 된 것은 블랙마켓, 우크라이나에 있는 곳에서 강한 그 라켓 엔진을 샀기 때문인데 그 우크라이나 공장이 러시아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정보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국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엘레만 씨가 제공을 한 자료를 여러 가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부터 북한이 뭔가 테스트를 하면 중간에 뭐 컴퓨터로 교란시키고 해서 북한이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북한에서도 새로운 것을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예요? 독립하기 전까지 구소련이었을 때 이 우크라이나의 바로 이 공장에서 그 드니프로라는 곳이군요. 이곳에서 냉전 때 소련의 그 미사일을 만들었던 아주 그 거대한 SS-18을 그 포함해서 소련 무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독립을 했고 그 최근에는 그 러시아에서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그 힘들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친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도에 쫓겨나고 나서 국영 공장인데 굉장히 그 어려워져서 결국은 뭐 북한에 팔았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누가 팔았는가? 디자인 그 지식을 누가 줬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한다고 하고요. 정보를 제공한 마이클 엘러만 씨가 10년 전에 이 공장을 자주 방문했었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지만 이런 얘기가 미국 그 정보 그 필드에서는 9월 달부터 계속 그 흘러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미국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죠. 그 대통령이 어떤 그 돌발적인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실린 또 하나의 그 기사는 K-팝 평화를 위한 K-팝 문산이요. 임진각 평화 그 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는데 한 2만 5천 명 정도 거의 이제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은 그 남북 통일이라든가 평화에 대해서 큰 그 열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일부에서 주최를 하는가 보죠. 올해 7번째고 MBC에서 주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수들 나오니까요. 이 가수들 중에서 고백하건대 제가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지 모르는 가수도 있어요. 소녀시대 알고 마마무 B2B, B1A4, 에일리, 뭐 K-Will, 뭐 우주소녀도 있네요. 미국에서 그 Cosmic Girls라고 번역을 했는데 G-Friend. 이래서 이제 가서 어떤 젊은이는 아니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을 국가가 우리한테 주입해야지 돼?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주도를 할 거 아니에요. 사회자라든가 가수들이 나와서 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뭐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쟁 아니죠? 평화죠?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하다가 그 따라하는 그 소리가요. 가수들이 나올 때와는 비교가 안 된대요. 가수들이 나오면 더 와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그런 거 주도하는 거 별로예요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너는 그 군 복무를 이미 한 27살 청년이더군요.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가까이서 그렇게 다 그 근무를 해보면 아는데 우리가 분단이 계속되는 한에는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통일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오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너무 북한과 가까워서요. 그런데 와보니까 좋아요. 제주도에서 왔다는 14살 김화영 학생이겠죠. 학생이 오니까 좋아요. 위협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위협은 있어도 즐길 수 있다는 것. 뭐 그리고 이쪽 저 너머에 있는 북한에서도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아주 해피한 콘서트였었다는 것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그 카메라는 백악관으로 가 있습니다.
다른 때도 저랬던가요? 아, 오늘 그 룸 자체가 그런 좀 달라졌군요. 해서 백악관에서 앤드류 잭슨 그 사진 있는 곳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그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덜 그 언급했다는 추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준비됐어요. 잠시 뒤에는 하와이에서 오늘 왜 이렇게 하워링이 많이 나죠? 볼륨 제가 다른 때보다 줄였는데도요.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요즘 그렇게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하와이를 많이 간다면서요. 가서 조용히 섬 사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까지 도모해서 피곤하시다면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보라고 썼겠죠. 그 편지가 있는데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베이의 창업자가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와이에 낙농업 그 농장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에르 오미다이어. 일단은 669마리의 소를 키우고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카우아미. 대통령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Thank you. 대통령. 네. I'm in Washington today to meet with my economic team about trade policy 일단 and 뭐 major 오늘 tax 그 cuts and 경제 reform. 그 자문단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세금 삭감이라든가 무역 딜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about time. 먼저 그 버지니아를 얘기하고 있진 않군요. 지금 미국 경제 강하고 주식 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저이고 Than ever before. Companies are mov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bringing many 다시 이제 thousands 미국의 그 of jobs.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created over 1 million jobs. 이미 1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We'll be 만들었습니다. discussing economic issues in greater detail lat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좀 그 경제적인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Charlottesville, Virginia. 나옵니다. 샤롯비. I would like to provide the nation with an update on the ongoing federal response to the horrific attack and violence that was witnessed by everyone. 연방 정부가 I 그 할 수 just met 있는 with 일 FBI 하겠다고 합니다. Director Christopher Wray. 그래서 이제 연방 수사국에도 또 그 연방 법무장관 전부 그 민권법에 따라서 이것을 그 조사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죠. And wounded 20 others. To anyone who acted criminally in this weekend's racist violence, you will be held fully accountable. 인종차별 행동을 지난주에 했었던 사람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is egregious display of hatred, bigotry, and violence. It has no place in America. And as I have said many times before, no matter the color of our skin, we all live under the same laws. We all salute 아직까지는 the 백인 same 우월주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and we 않습니다. are all made by the same Almighty God. We must love each other, show affection for each other, 신하늘의 그 컬러 and unite 피플도 together 전부 그 in 동등하다는 condemnation 얘기하고 of 있습니다. hatred, bigotry, and violence. We must rediscover the bonds of love and loyalty that bring us together as Americans. Racism is evil. And those who cause violence in its name are criminals 인종차별주의는 and thugs, 악이고 including 범죄를 the 만들어낸다고 KKK, 비난했습니다. neo-Nazis, white supremacists, and other hate groups that are repugnant to everything we hold dear as Americans. 네,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자들 전부 용납할 수 없다고 미국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법의 아래 그리고 우리 그 건국 그 이념 아래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In the name of bigotry, strike at the very core of America. 2 days ago, a young American woman, Heather Hay, 그래서 was tragically killed. 32살 비극적으로 Her death 숨진 fills 여성을 us with grief, and we 말합니다. send her family our thoughts, our prayers, and our love. 조의를 가족에게 표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The two Virginia state troopers who died in 네, service 그리고 to their 이제 community, 역시 their 그 commonwealth,
and their country. 사건에서 그 Troopers 숨진 Jay Cullen and 두 Burt 사람에 Bates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exemplify the very 네, 중요한 best 얘기는 of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토요일에는 하지 않았던 네오나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이제 단어를 써서 분명하게 그 비난을 했습니다. embody the goodness and decency of our nation. In times such as these, America has always shown its true character, responding to hate with love, division with unity, and violence with an unwavering resolve for justice. 미국은 이런 아주 그 중대한 시기에 항상 미국의 캐릭터를 그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미움 대신 사랑, 그 분열 대신 화합, 폭력 대신 평화라고 말합니다. Spare no resource in fighting so that every American child can grow up free from violence and fear. We will defend and protect the sacred rights of all Americans, and we will work together so that 미국의 every 모든 citizen 어린이는 폭력이나 두려움 없이 자라야지 되고 또 국가가 보호를 하겠다고 대통령으로서 말했습니다. the love and joy in their souls.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네, 대통령이 지금 질문은 받지 않고 원래 질문을 받지 않기로 그 작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영국의 가디언이 지적을 한 이런 중대한 시기에 미국의 캐릭터, 미국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미움이 아니라 사랑, 분열이 아니라 그 화합, 폭력이 아니라 평화, 모든 계속 이 한 5분 정도 됐나요? 연설 도중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이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Call us. 네, 대통령 얘기 전해드리느라고 기사 전해드리다가 중단했어요. 뭐 분명한 것은 인종차별주의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KKK도 얘기를 했군요. KKK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는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베이 그 창업자가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가 나중에는 이제 2,000마리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테크놀로지 그 억만장자들이 이제 한 사람 실리콘밸리에서 하와이가 비행기 타고 뭐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오라클의 그 공동 창업자도 레리 그 앨리슨도 작은 섬이라면서요. 그 라나이를 그 샀다고 하던데,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 나서 뭐 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식민주의자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결국은 법적 소송도 많이 걸려서 좀 하려던 일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하와이의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우유를 그 외지에서 수입을 그 하고, 뭐 낙농장이 세 군데는 있다면서요. 그래서 땅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도 먹이는 수입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가 아주 그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단 소 한 마리가 하루에 90.8파운드의 자연 배설물을 만들고, 그러면 뭐 699마리, 뭐 2,000마리면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파리도 끓을 테고, 냄새 나고, 또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관광에 분위기랑 안 맞지, 하와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배설물들이 하수구로 들어가고, 또 뭐 물에는, 마시는 물에 영향을 끼칠 테고, 뭐 관광, 환경, 삶의 질에 나쁘다는 얘기예요. 개인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업계에서도 그렇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뭐 남아있기는, 도전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갈 때까지는 가겠죠. 하와이는 지금까지는 사탕수수, 파인애플, 그래서 관광, 최근에 부동산 등등으로 살았는데, 부자들이 이 아름다운 섬이 보트 되기 쉽고 헬리콥터 아주 뭐 내리기도 뭐 이지하잖아요. 또 파파라치 따돌리기도 쉽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와서, 오라클 그 창업자가 만든 그 리조트는 뭐 하룻밤에 방값이 $21,000 된다고 하잖아요. 참 그러니 근데 이제 지금 그 페이팔의 그 공동 창업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풀타임은 아니지만 하와이에서 그 살기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 그 리조트 지을 계획을 세웠다가 인구의 10분의 1이
반대한다는 그런 그 사인을 한 청원서가 접수돼서 포기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데 이 사람은 10대 때도 그 하와이에 살았다고 하니까 와이프도 뭐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하니까 하와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테크놀로지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이 결국은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니까 또 자연 비슷한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뉴스도 들려오는군요. 98세 할머니시고 94세 할아버지세요. 이 두 분이 짐에서 만나서 8년 전 뉴욕에서요.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계속 데이트를 하는데 할머니가 연상인 거예요.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만나자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청혼해서 8월 5일에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지난달인가요? 지난해에 뉴욕의 그 메리 마운트 세인트 그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그 최고령으로 받으신 분이고요. 두 분 다 이제 미망인이세요. 행복하게 잘 사시겠죠. 여기까지 강혜신이었습니다.